안녕하세요. 변리사 1차 특허법 오지훈 변리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OT를 간단하게 가졌고, 오늘은 기본적으로 좀 특허 출원 절차나 아니면 특허법 어떤 그 개괄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할 때 특허 출원 절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을 해서 특허 출원을 하려고 가져오게 됩니다, 변리사에게. 그래서 특허 출원을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특허 출원을 하게 되고,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보통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에 출원 공개가 됩니다. 출원 공개를 시키는 이유는 특허법 목적이 그 발명을 공개를 시켜서 그 기술에 대해서 일반인도 공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시킨 다음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그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출원 공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심사 청구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심사 청구가 있어야 실체 심사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출원이 전부 다 심사 청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심사 청구가 있는 출원에 한해서 실체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출원인 또는 제3자가 그 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가 있는 출원에 한해서 실체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심사관님에 의해서 실체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거절 이유라고 해서 실체 심사를 진행을 하고,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특허 결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은 거절 이유가 발생을 하면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 서납 보정서를 제출을 하면서 의견 교환 과정을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실체 심사를 한 다음에는 어떤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특허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 결정이 있으면 특허료 납부를 해서 결국에는 설정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설정 등록이 된 때로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존속 기간을 가지게 되고, 그 존속 기간이 있는 동안에 한해서는 특허권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특허권자를 보호해주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다시 공중의 영역으로 되돌아가서 존속 기간을 만료를 시키는 경우로 전반적인 그 출원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구나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각각 파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이런 용어가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지를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허법 구조를 보시면 이게 조문 순서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조문 순서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총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허청이랑 심판원에 대한 총칙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특허 요건이랑 이익 제도라고 해서 출원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 요건, 그다음에 출원인이 행할 수 있는 이익 제도에 대해서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실체 심사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사에 대해서도 그 파트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특허료랑 특허 등록, 그다음에 특허권, 그다음에 특허권자의 보호, 취소 신청 이렇게 해서 쭉쭉 조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문을 같이 펴놓고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법조문이랑 판례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법조문은 항상 좀 들고 다니시면서 좀 익숙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조문을 주로 쓰는 법조문 같은 경우는 결국 암기가 됩니다. 많이 보기 때문에 그 법조문 그 조문이랑 그 내용이 암기가 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이고, 1차뿐만 아니라 2차에서도 결국에는 법조문을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법조문 자주 보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간단하게 보면은 총칙 같은 경우에는 특허 청이랑 심판원 단계에서 쓰이는 총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법에 대한 목적을 1조에서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특허 발명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의 규정으로 해서 발명의 정의, 그다음에 발명의 실시에 대해서 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랑 그 발명이라는 정의, 그다음에 발명의 실시에 대해서 규정을 한 이유는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책 재산권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명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실시 형태가 무엇인지 규정을 해놔야 어느 정도 법적 안정성을 좀 가질 수가 있어서 그런 무체성에 의해서 이게 그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체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뭐 행위 능력, 비범사단, 대리권과 같은 약간 민법에서 많이 좀 배웠었던 단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고, 복수 당사자 대표라고 해서 이제 출원 절차를 밟는 2인 이상의 2인 이상이 이제 절차를 밟는 경우에 있어서 11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자의 재판 관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 관리인이라고 해서 그 관리인 유무에 따라서 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총칙이 나와 있고 기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계산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허법 개괄한 다음에는 좀 총칙을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 요건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익제도랑 섞여 있어서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은 공지와 관련된 그 특허 요건으로서는 이제 식규성, 그 다음에 진보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출원과 관련해서는 선출원 지위와 확대된 선출원 지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원인이랑 발명 자체. 우리가 1차를 공부할 때 이제 거절 이유를 이제 좀 이따 보게 될 텐데요. 그 이제 특허 요건 같은 경우에 이제 특허 요건이 만족을 해야 결국에는 특허권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특허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거절 이유를 좀 스크리닝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스크리닝 하는 거는 2차에서도 스크리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거절 이유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 거절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공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발명을 이제 출원을 했을 때 앞에 어떤 공지가 된 뭐 인용 발명과 같은 선행 문헌이 있을 때 그 선행 문헌으로부터 이제 좀 새로운 것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과 관련해서 이제 식규성이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 이제 새로운 걸 넘어서서 결국에는 그 새로운 이 공지 기술로부터 이 출원 발명을 용이하게 이룰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진보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게 먼저 출원한 경우가 있으면 내가 출원한 이 대상 출원과 관련해서 어떤 먼저 출원한 선출원이 있으면 그거와 관련해서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원인과 관련해서는 보통은 이제 그 권리 적격이 특히 문제가 돼요. 특히. 그래서 이제 그 발명을 발명한 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이제 승계를 받은 자인지와 관련해서 이제 무권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2인 이상이 이제 그 출원인으로 등장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련해서 이제 44조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간단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뒤에서 공부를 깊게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적어두시고 나중에 뒤로 다 공부를 한 다음에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명 자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발명의 성립성, 그다음에 산업성 이용 가능성, 그다음에 불특허 발명이라 해서 이제 그 발명 자체에 좀 어떤 그 객체적인 내용을 보고 그 거절 이유를 이제 판단하는 게 있고, 명세서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무형의 발명을 결국에는 언어로 기재를 한 거다 보니까 이 명세서에 어떤 기재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세서를 이제 보시면 처음에 이제
발명 명칭을 적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효과나 뭐 발명을 이제 구체적인 설명, 그다음에 도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발명 설명을 적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구 범위라고 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 발명으로서 이제 권리 범위로 가져가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구하는 부분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항 1항, 2항, 3항, 4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청구 범위를 기재를 하게 되는데요. 각각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규 사항 추가라고 해서 이제 이 출원을 해놓고 나서 이제 보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이 일자가 중요하겠죠. 결국에는 이 출원 일자로 인해서 이 출원이 등록받고 결국에는 이 등록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그 출원 일자에 대해서 어떤 그 출원 일자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출원 일자보다 이제 이 출원 일자에 나온 그 출원서와 관련해서 신규 사항 추가, 새로운 내용을 이제 추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거절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스크리닝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 이익제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지 예외 주장이라던가 아니면 정당 권리자의 출원, 그 다음에 보정, 분할, 분리, 변경 출원 이런 식으로 좀 그 우선권 준항까지 해서 이익제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 이제 분리 출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2년 4월 이제 그 시행개정법으로 4월 20일자 시행개정법으로 들어오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리 출원이랑 그 분할 출원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제 특허법에서 좀 어떤 이제 절차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좀 비교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차 법에서도 어떤 제도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2차 법에서도 이제 물어봅니다. 이 제도와 이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또 효과적으로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분리출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 20일 개정법으로 이제 새로 들어온 규정법 제도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실체 심사를 들어갈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심사는 그 출원인이나 혹은 제3자에 의해서 심사 청구가 있는 출원에 한해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 청구와 관련해서 이제 59조에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사 청구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출원하고 나서 심사 청구가 있고 나서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오는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대로인 심사 청구에 따르지 않고 좀 더 빠르게 우선 심사 청구라는 걸 해서 좀 더 빨리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우선 심사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면 어떤 일정 사유에 한해서 우선 심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를 이제 그 심사관이 이제 심사를 하면 결국에는 이 특허가 이제 거절 이유가 있으면 이제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출원인은 이제 의견서 혹은 동시에 이제 보정서를 내면서 그 의견 제출 기회를 통해서 일단 응답을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거절 이유를 해소하는 경우 혹은 거절 이유 해소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그 거절 결정 혹은 특허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원 공개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 이제 공개를 시켜서 결국에는 이 특허법에서 목적하는 바, 결국엔 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데 이 특허법을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그 목적 하에서 이제 출원 공개 같은 그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원 공개가 되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 발명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출원 발명을 좀 보호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보상금 청구권을 이제 출원 공개 효과로 이제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규정이죠. 그래서 그 보상금 청구권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특허 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심사를 해보고 어떤 특허를 내리는데 그런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권보정이랑 직권재심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좀 그 부실 특허를 좀 예방하려고 하는 규정에 해당돼요. 근데 직권재심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 1일 시행개정법으로 들어왔고, 직권보정은 원래 그 전에도 존재를 하긴 했지만 2017년 3월 1일 시행해서
그 시행개정법에서 그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의 좀 실효성 높이고자 좀 그 개정이 된 부분이 있고, 직권재심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 3월 1일에서 3월 1일 시행개정법으로 이제 새로 들어오게 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특허 결정, 그 특허 재심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허 결정이 있은 다음에 심사관이 이제 특허 결정을 내린 그 심사관이 이제 봤을 때 어떤 명백한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특허 결정을 이제 취소를 시켜서 다시 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그래서 부실 특허를 좀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직권보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09년에 도입이 되었어요. 2009년 7월 1일 시행개정법으로 도입이 되었고, 직권보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2017년 3월 1일 시행개정법으로 좀 그 범위를 확대를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직권보정 같은 경우에는 그 심사를 하고 특허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명백한 어떤 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경우죠. 명백히 기재가 이제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직권보정을 통해서 심사관이 이제 직권으로 보정을 이제 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그 범위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허 결정 시에 이제 심사관이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에 한해서 이제 직권 보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출원인이 이제 만약에 직권 보정한 게 마음에 들지 않다,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특허 결정을 이제 취소를 하고 다시 심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제도의 어떤 실효성을 좀 실효성을 좀 높이고자 그 범위를 확대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좀 제도를 좀 다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 보정이랑 직권 재심사와 그 이 두 가지도 결국에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부하실 때는 의, 요건, 절차, 효과라고 해서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심사 청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심사를 받으면 이제 거절 이유가 있으면 거절 이유 통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못했을 때 거절 결정이 나옵니다. 거절 결정이 나왔을 때 결국에 이 거절 결정에 대해서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결국에는 재심사 청구, 다시 심사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사 단계, 심사관에게 그 재심사를 청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안으로는 이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거불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심판원으로 들어가서 이 심사에 대해서 심판원에게 이 거절 결정에 대한 그 심사가 잘못됐다, 이 거절 결정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하면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취할 수가 있어요. 출원인이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취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를 받는다는 것, 혹은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심판원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재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정을 수반을 해야 됩니다. 절차적으로. 보정을 수반하면서 재심사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보정하기가 싫으면 거절결정 불복 심판 단계로 들어가서 심판을 청구해서 이제 심판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원의 회복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출원인이 이제 불기책 사유, 본인이 이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제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이제 2월 아니면 그 2월 이내에 이제 그 출원을 회복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래서 좀 그 출원을 좀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 이유가 없으면 이제 거절 이유가 없거나 거절 이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이제 특허 결정이 있고, 특허 결정이 있으면 이제 특허료를 납부를 하면 됩니다. 특허료 납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보통 2차 시험에서 나오기는 좀 어렵고 1차 시험에서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허료 부분은 1차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2차에서는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료에 관한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특허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설정 등록이 됩니다. 설정 등록된 때로부터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그 존속 기간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속기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출원일 설정 등록된 때로부터 이제 출원일 후 20년까지 그 존속기간 동안 그 특허권자가 이제 배타적인 권리로서 특허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본인이 배타적으로 그 특허 발명을 이제 실시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그 형평상 그 존속기간이 좀 짧아지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좀 그 형평 공평 원칙상 이런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혹은 등록 지연에 따른 그 존속기간 연장 제도를 두어서 좀 존속기간에 대해서 좀 공평하게 그 존속기간을 일정 기간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고,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도 이제 그 범위와 관련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보호 범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이랑 그 청구 범위로 이루어지는데, 그 청구 범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제 보호 범위가 이제 그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서 이제 보호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권도 결국에는 그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전하거나 이제 특허를 이제 공유를 만약에 그 발명자가 수인이거나 아니면 양수인이 있어서 이제 특허권을 다수가 가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특허권 공유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청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2017년 3월 1일 개정법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권리 적격과 관련해서 이제 무권리자 출원이거나 그러니까 법조문으로 얘기를 하면 33조 1항 본문이랑 44조 위반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정당 권리자가 법원에 청구를 해서 특허권을 이전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1일 개정법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투트랙으로 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규정인데요. 보통 이제 무권리자 출원과 관련해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당 권리자 출원 제도가 있습니다. 권리자 출원. 그러니까 이익제도에서 간단하게 언급이 나오는데, 이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전 청구. 그래서 구조조회.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제 그 선택에 따라서 그 출원인이나 이제 그러니까 정당 권리자가 이제 그걸 이제 무권리자에 대한 출원 혹은 무권리자의 특허권에 대해서 이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정당 권리자 출원 제도만 있었습니다. 정당 권리자 출원 제도만 있었는데,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이전 청구 제도를 두어가지고 정당 권리자가 이제 좀 더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이전 청구 제도를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2017년에 개정된 법들이 좀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이전 청구 제도도 이 정당 권리자 출원이랑 비교를 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적어드리는 부분은 이제 같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적어드리는 거고, 어떤 절차에 대해서 그 취할 수 있는 어떤 그 조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2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권을 이제 부수적인 권리로 이제 실시권 같은 게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이 나눠지고,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실시권, 강제 실시권 아니면 뭐 계약에 의한 실시권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트에서는 이제 특허권자 보호라고 해서 이제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대한 특허 발명에 대해서 이제 독점 배타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이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접 침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직접 침해는 아니지만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침해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허권자 보호를 위해서 간접 침해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그 금액이 이제 산정하는 그런 관련된 그 법조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작년에 굉장히 그 내용이 좀 많이 개정이 됐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 그 출제가 됐고 2차 시험에서도 이제
바로 출제가 됐습니다. 58회 기출 2차 특허법의 58회 기출 문제에서도 그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찍혔었는데 그 바로 그 개정되자마자 출제가 됐고, 특허법에서는 좀 개정법이 있으면 그 개정이 시행되기 전부터 많이 이슈가 돼서 그거를 이제 바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시험에 대해서 그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빨리 정보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좀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본인 준비하는 데 좀 한계가 있고 이제 강약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강의 통해서 가주시는 게 좋고, 이제 특허법의 어떤 그런 그 시험의 어떤 경향이 이런 개정법이라던가 그 개정되기 그 국법이라고 한다면 그 국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깊게 물어보는 식의 어떤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2차 시험의 스타일이고, 그런 내용을 1차 시험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권자 보호 규정으로 어떤 추정 규정들을 두고 있죠. 그래서 추정 규정들을 좀 볼 수 있겠고, 특허 취소 신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2017년 3월 1일 개정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1일 개정법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정법에 관련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취소 신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등록이 있고 나서 등록 초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등록 공고일로부터 이제 6개월 이내에 등록 공고 이제 6개월 이내에 이제 누구든지 그 하자가 있는 특허에 대해서 이제 특허 취소 신청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절이 되지 않아서 이제 결국에 거절 해소하거나 거절 결정이 이제 거절 이유를 해소를 하고 혹은 거절 이유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제 설정 등록이 됐는데, 또 등록 공고가 되고 나서 이제 그 하자가 있는 게 이제 추후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를 이제 취소시켜서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그 분쟁을 좀 해결하는 방안이 결국에는 무효심판이 있는데, 이 취소 신청도 이제 비교가 많이 됩니다. 무효심판이랑 이 특허권을 결국에는 특허권을 이제 소멸을 시켜서 분쟁을 좀 종국적으로 예방을 하는, 종국적으로 이제 분쟁을 마무리하는 방법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이제 취소 신청이나 무효 심판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취소 신청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짧죠. 등록 공고일로부터 이제 등록 공고 후로부터 이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 신청을 할 수 없어서 그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신청을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취소 신청이 그 비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취소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효 심판 당연히 있고, 이제 무효 심판과 이제 별개로 이제 취소 신청을 들어가서, 취소 신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청구항마다 그 돈을 붓는 게 아니어서, 무효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항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취소 신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청구항별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저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특허권을 소멸을 시켜서 취소 신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빨리 좀 장래에 불필요한 그 분쟁을 좀 예방을 하고자 빠른 시일 내에 등록 공고가 된 그 특허에 대해서 이제 일정 기간 내에 그 취소 신청을 이제 해서 결국에 그 특허권 소멸시키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취소 신청 사유 같은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봤던 거절 이유들 중에서 신진확,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 이런 요건 이 한에서 이제 취소 신청 사유를 이제 제출을 해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해주시고, 무효 심판이랑 이제 어쩌거나 그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기출문제에서는 무효 심판이랑 취소 신청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아직 2차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둘의 어떤 공통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차이점, 절차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도를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굉장히 그 부분은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심판과 관련한 그 법조문을 보시면 이제 총칙이라고 해서 이 심판에서 필요한 어떤 그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규정한 총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칙이라고 하면은 이제 심판 종류에 따라서 그 세부적으로 그 심판 내에 들어가는 어떤 법조문들을 규정을 해놨는데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에 출연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를 해서 그 내가 이제 심판원에다가 이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효 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취소 심판 죄송합니다. 취소 신청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특허권은 이제 소급 소멸시키고서 보통 이제 소급 소멸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특허권 소멸시켜서 분쟁을 이제 종국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랑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있습니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권리자, 특허권자 쪽에서 이제 그 발명이 내 발명에 속하는지를 심판을 해달라는 내용이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발명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발명을 실시하는 자가 이 특허권자를 상대로 이 내가 실시하려고 하는 발명 혹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그 특허권자 발명에 속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를 구하는 그런 심판이 있겠습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권리 범위 속부 여부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2차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이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어떤 존재의 의의가 있는지와 관련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1자법에서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 대해서 그 내용들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이제 그런 권리범위 속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권리범위 속부를 판단해서 그걸로 이제 분쟁을 좀 조속하게 해결하거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점도, 그 정도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정정심판은 이제 특허가 이제 등록이 되고 나서 어떤 이제 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정정심판을 통해서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통해서 그 특허 발명의 명세서를 좀 정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정정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좀 절차가 있겠죠. 그 요건이 있겠죠. 정정에 해당되는 요건이 있는지 판단하는 부분이 들어가겠고, 정정무효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이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무효심판을 청구를 해서 그 다퉈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허 실시권 허락 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원래는 이제 특허권자가 이제 그 발명에 대해서 실시권을 이제 허락을 이제 해주면 성공 실시권이 발생하는데, 그걸 이제 뭐 허락을 해줄 수 없거나 아니면 허락을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허락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를 구하는 심판 청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각 내용에 대해서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그 요건이랑 절차, 효과까지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심판 부분도 중요하고 내용이 많고 그래서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파트 들어가시면 이제 재심이 있는데, 재심은 이제 그 심결이 확정이 되거나 이제 결정이 확정이 돼서 그걸 이제 번복을 할 만한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심판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심판에서 심결이 나오게 됩니다. 심결이 나오게 되면 보통은 이제 본안을 들어간 경우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용심결이랑 그다음에 기각심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만약에 청구했다고 했을 때 이제 거절결정 불복 심판은 이제 심판 단계죠. 심판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거절결정 불복 심판, 그래서 이제
그 본안에 대해서 심리를 받아보니까 이제 심결이 나오게 된다. 심결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인용 심결이 나온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특허가 이제 그 등록돼야 될 게 맞다. 거절 이유가 지금 해소된 상태가 맞다라는 내용의 인용 심결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각 심결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심사 받은 거절 결정의 내용에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거절 결정된 게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기각 심결이 나오게 됩니다. 뭐 기각 심결에 대해서 기각 심결을 받은 그 출원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심판 단계에서를 벗어나서 결국에는 법원에 가서 내가 이 심결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라고 해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에 대한 그 기각 심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송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판결이 나오죠. 그래서 인용 판결, 기각 판결,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도 기각 판결, 이 기각 심결을 내린 게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기각 판결이 나온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서 또 불복을 하게 되면 결국에 여기는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절차가 흘러가요. 그래서 이 부분, 소송에 대한 이 특허법원에서의 소송에 대한 부분이 이제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출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PCT라고 하죠. 우리가 공부할 때 PCT라고 하는데 그 국제 조약에 의해서 이제 여러 나라를 이제 한꺼번에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절차를 좀 통일을 해보자. 왜냐면 지금 특허법이라는 것은 결국 속지주의의 그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으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그 특허법 그 범위 그 영역 내에서만 권리 그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뭐 유럽,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다 그 각 나라에마다 이제 출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PCT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번에 PCT 출원을 해서 결국 그 각 나라에 진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국제 출원에 대해서 출원 일자를 이제 선점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좀 통일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PCT 조약이 있고요. 그래서 PCT 그 출원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법 규정으로 들어온 부분이 국제 출원입니다. 그래서 국제 출원에 대한 어떤 특례 같은 게 다 여기 법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보칙이랑 벌칙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법 구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문 순서대로 지금 그렇게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조문 순서대로 그 기본 이론서도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허 요건이랑 이익 제도 이 부분은 이제 내용이 좀 어디는 특허 요건, 어디는 이익 제도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이제 필요한 내용에 따라서 좀 순서를 바꿔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하고, 방금 이제 그 특허 출원 절차랑 특허법 구조와 관련해서 조문 말씀드린 거는 이제 되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용을 그 안에 들어가서는 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좀 가볍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민법을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같이 수강하시거나 아니면 민법을 들으신 다음에 이제 산재권법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먼저 특허법을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용어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신규성이나 진보성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용어를 좀 익숙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어갈 때는 그래도 한번 조문이나 기본서 정도 이제 한 번 정도 읽고 들어오시는 게 좀 빠르게 좀 수업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통칙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